네, 뉴제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뉴제스탁의 문호준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목소리가 좀 회복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도 좀 네. 빨리 감기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날씨가 또 생각보다 그렇게 또 춥지는 않아서 아직. 그래요? 네. 낮에는 맞아요. 낮에는 네. 좀 따뜻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네. 네. 아무튼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월요일이라서 이것저것 좀 보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젠마켓 순위부터 먼저 좀 볼까요? 네, 젠마켓 순위부터 먼저 네. 보고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닥이 7% 이상 빠졌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죠.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수익이 괜찮았던 전략들을 볼 텐데요. 일단 대체적으로 수익이 좋았던 전략들은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그 실제적으로 전략을 복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좀 그 추천 종목이라도 볼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지 한번 화면 네, 한번 네, 네. 같이 좀 보실 텐데요. 네. 네. 일단 수익이 지난 일주일 동안 뭐 19%, 18% 이렇게 수익이 난 전략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그 추천 종목이 나오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뭐 신트루 승리라는 그런 전략인데 지난 한 주 동안 오히려 수익이 가파르게 올랐고 그 전에도 안정적인 수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에서 오늘 기준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나타내는 종목들은 세동부터 일야, 뭐 국보까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 녹화 방송을 보시던가 아니면은 실제 들어와서 포트를 복사해서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이 전략은 좀 별로네요. 근데 최근 들어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별로였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글쎄요, 좀 내려가서 이 전략도 사실 요즘 들어 좋긴 하지만 과거에 또 시장과는 반대로 그러네요. 움직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갤로핑 퀀트라는 것도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요. 이 전략에서 어떤 종목, 오늘 또 추천 종목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수익이 괜찮았던 전략들을 보니까 약간 그동안 좀 쉬어가던 전략들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네요.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아쉽게도 여기 보시다시피 그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 중에는 좋은 전략이 많은데 좀 전체 공개되어 있는 것 중에는 좀 아쉽게도 좀 그런 네. 모습 보여서 젠마켓은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랜만에 그 업종별 네, 업종 순위를 좀 순위를 볼까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까지도 시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업종들이 상위권에 있는지 볼 텐데요. 먼저 의료기기 섹터가 제일 강하게 1등으로 등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코메론부터 원익, 레이언스, 솔트웍스, JVM, 하이로닉, UNI, 뷰웍스 같은 종목들이 의료기기가 최근 들어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들도 지난 금요일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요. 이 오른쪽을 보면은 이 업종을 저희가 약 80개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 그 80개 업종을 상대평가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남북 경협 테마주들이 오르락내리락 상당히 그 상하단 이 급등락폭이 갭이 컸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상위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관련돼서는 진성 TEC부터 아시아종묘, 한국가스공사, 화성밸브, 대림산업,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 최근에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그전자부터 사무엠스, 액트로, 오텍은 약간 의료 쪽에도 네네. 속하지만 뭐 블루콤이라든지 블루콤이 지난 금요일에는 사실 0.19%밖에 안 올랐지만 5등이고 모멘텀이 97점이었는데 오늘 급등하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급등이라고 보긴 어렵고 외국인 기관들이 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10월 2일부터 모멘텀이 95점으로 강해졌습니다. 과거 2점, 3점 하던 종목인데요.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많이 팔다가
3일 전부터 많이 사 모으고 있다라는 것이고, 외국인이 양일간 많이 팔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2천 종목 대비해서 많이 덜 매도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루콤도 그런 모습이고요. 이미 급등한 블루콤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동향 자체가 많이 조정받았던 이런 카메라 모듈 쪽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1회 이상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들을 좀 자세히 볼게요. 유니버스 1위 종목들 보면서 여기서 좀 추려볼 텐데요. 일단은 네. 유니버스 1위 종목 쭉 확인해 볼까요? 네, 1등 종목은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지스탁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나오기 네. 때문에 오늘 시장이 지난 금요일 수급에 의해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루 걸러 보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면은 충분히 이런 그 전일 종가 기준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종합에서는 첫 번째 두산 인프라코어가 나왔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9%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 내수 경기 활성화로 관련된 중국 쪽에서의 매출 증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건 두산 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이런 공작 기계 쪽 업종들이 비슷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지만 실적이 조금 회복되고 있고 PCA 생명과의 합병으로 이런 이익 개선폭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W게임즈 1등 종목 계속 나오고 있죠. 상승을 보이고 지난 8월 달부터 지금 2달가량 횡보를 거치고 있지만 그 중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을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업그레이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테크건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형 주고 거래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랜만에 1등 종목에 나왔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지금 지난 8월 정도에 조금 모멘텀이 강해지고 나서는 계속 약하다가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로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달까지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하는 신탁 계약을 지난번에 체결을 했고요. 지난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5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하는 등 실적도 좋았습니다. 주가가 많이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이 사모으고 있는 모습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의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성장과 함께 지난 2분기에도 영업이익 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의료기기 섹터 자체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사도 한번 주가에 대한 반등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액트로는 이 스마트폰 그 모듈 네. 그 카메라 모듈 종목이죠. 신규 상장 기업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상장 종목들의 패턴상 액트로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과 기관들도 꾸준하게 매입하고 있는 모습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모멘텀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좀 이따 보겠고요. 예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이 도시가스 부분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쪽 기업인데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보면 수급이 그 이전부터 계속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현 상황에서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다면은 조정을 보인다면은 요 121선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확실히 이렇게 흐름은 없지만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1회 이상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이 외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거에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종들이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살짝 오르다가 최근 다시 한번 급락을 보여주는 패턴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는 안정적인 이익 성장과 함께 반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성T 시점 이따 보겠고요. 네. 더구전자도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이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 감소하는 등 매우 안 좋은 실적 기록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일주일 만에 문을 열게 됩니다. 상해종합지수 1.8%의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인민은행이 고시한 위안화 고시 환율은 2.4% 정도, 0.24% 정도 절하한 수준에서 고시했다는 것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 중국장 일단은 하락으로 출발을 하기는 합니다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상황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종목들 좀 볼게요. 이제 추천주 이야기 해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SFA 그리고 DIT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SFA는 장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DIT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패턴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 아직까지는 위치에 큰 변화 없는 상태입니다. 이 두 종목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천드렸던 종목이 SFA였는데요. SFA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도 시장 대비 잘 버텨줬고 오늘도 그래도 시장만큼은 좀 올라주고 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관련 OLED 쪽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뭐 그 정도 모멘텀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과거 정배열 전환되는 구간을 뚫고 올라주다가 쉽게는 못 오르고 이 39,000원대에 매물이 잡히면서 횡보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과거 돌파해줬던 가격을 또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는 횡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간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사모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과 비슷하게 이런 계단식 상승을 한번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45,000원, 2차는 44,500원, 손절가는 35,000원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DIT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 패턴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금요일에는 좀 쉬어갔고 오늘도 살짝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 좋고 크게 빠지진 않고 있으니까 충분히 돌파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8,900원, 2차는 9,800원, 손절가는 7,7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FA 그리고 DIT 지난주 추천 종목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또 어떤 종목들 골라오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다 1등 종목에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진성 TC입니다. 일단 요즘 들어서 이 굴삭기라든지 관련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중국 내수 경기 활성화 수혜 기대감에 반등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진성 TC가 조금은 덜 반등하고 있는 것 같고 수급도 이제서야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쁘지 않았죠. 2분기 영업이익이 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7%가 증가했었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121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121선과 61선 사이에서 접근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돌파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00원, 2차는 11,500원,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제가 남북 경협주에 대해 얘기할 때 그 경협주를 투자하실 거면 방산주도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린 게 LIG 넥스원인데 네. 그래도 나름 잘 오르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실 지난달에 한번 추천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달성하는 모습인데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그동안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좀 뭐 반대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얼마 전에 한국항공우주 프로젝트 수주가 실패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 사모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68% 증가한 167억 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등 펀더멘탈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내년도 방위력을 방위 예산을 좀 증대한다는 그런 또 정부의 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충분히 저점이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투자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31,500원, 2차는 34,500원, 손절가는 27,500원을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유니버스 1위 종목 가운데 진성TC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진성TC는 섹터 내에서는 좀 덜 움직였다는 판단과 함께 1차 1,500원, 2차 11,500원, 손절가는 9,000원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경협주와 함께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이제 해지하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함께 담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방산주 이야기 해드리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차 31,500원, 2차 34,500원, 손절가는 27,500원 이렇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여기서 문호진 팀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